우리가 하는 건데 아마 지금 다음번에 목요일 날 제가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편의점인데요. 여러분들 편의점 들어가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그냥 골라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고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딥러닝하고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 바코드라든가 이 센서들이 서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이요. 그냥 물건을 집어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나오는 들고 있는 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인 점포가 있는데요. 무인 점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무인 점포는 이제 계산을 사람이 없이 물건을 고른 다음에 내가 계산대에 가서 그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라면은 지금 아마존 고에서 하는 이 시스템은 계산대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어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좀 보니까 동영상이 좀 많이 끊겨서 죄송한데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한 2, 3분 정도뿐이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 들어갈 때 어플을 대고 들어가면은요. 자동으로 저를 다 인식합니다. 인식해서요. 여기 있는 물건을 갖고 그냥 집어넣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계산 끝이에요. 계산을 따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점포하고 틀린 겁니다. 무인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다 사물인식 기반, IoT 기반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그게 그 융합돼서 지금 작동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거를 처음에 할 때 2000년도 초반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예상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옛날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에서는 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총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사진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총으로 탕탕탕 쏴요. 구매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 있으면 배달이 돼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는 일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나온 요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사갖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들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럼 계산이 자동으로 다 되게끔 돼놨어요. 무인 점포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무인 점포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한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시스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그 시스템 하는 것들을 한국 사례를 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PPT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뒤쪽에 보시면 미리 궁금해하신 분들은 미리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다음번 수업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기술들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술들 있죠. 그런 기술들을 앞에 조금씩 클립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본 거는 기능이 있었죠. 기능을 우리가 나눠서 기능으로 우리가 쪼개서 그 여러 가지 생산 파트 뭐 이런 파트들에서의 기능과 정보 시스템과의 역할을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그렇게 구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입사원들 또는 사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임원진들이 해야 될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또 존재를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제일 밑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들을, 그러니까 실제 업무들, 매일매일의 실시간 업무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그걸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과장님이라든가 또는 뭐 차장님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사장 또는 이사, 상무 전무 이런 이사들이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그거를 관리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이제 중간 관리자가 있고, 제일 밑에 매일매일의 일상 업무들을 해서 이제 정보를 저장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그 계층에 맞게끔 정보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우리가 실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실무자들이 될 거예요. 그런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TPS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TPS.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PS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업무들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래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온 데이터들을, 여기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면 여기부터 올라가면 이제 정보가 됩니다.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는 우리가 각각 갖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수치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수치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분석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일상 업무들을 막 하시면, 만약에 회사 들어가면 일상 업무들을 막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거래 처리 시스템으로 해서 다 이제 통합이 돼서 올라가면 그 위에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보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얘를 MI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면 이런 정보들이, 데이터가 정보로 올라오면 그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은 또 뽑아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DSS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올라가면 아까 전에 우리 대시보드처럼 어떤 최고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올라오는 제일 마지막에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역정보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론적인 구성이고요. 실제로는 이 중에서 이제 회사들마다 어떤 건 구축이 돼 있고 어떤 건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거의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TPS 정보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분석하는 정보 시스템까지, MIS 시스템까지는 대부분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회사들을 가보면은요. 더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큰 기업들은 존재하지만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TPS 시스템 정도나 MIS 시스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는 기능별로 생산, 마케팅, 인사 이렇게 기능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층적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우리가 분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거래 처리 시스템. 이거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 업무들을 막 할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TP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매출액 정보도 넣고 자기 여러 가지 정보들도 넣고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면서 정보 시스템에다 다 입력을 하죠. 그죠? 요즘 뭐 다 정보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니까. 그래서 이 처리 시스템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TPS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저장되겠죠. 각각의 따로 매일매일의 사람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물건, 이거 만약에 이제 포스 시스템이다. 이제 물건 판매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오늘 뭐 331번이라는 회원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가격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데이터, 그 거래 데이터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묶어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묶어서 뭘로 만들어지냐면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자료는 데이터가 되지만 그 데이터를 묶어서 지역별 판매 데이터 또는 뭐 뭐 연령대별 판매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묶거나 이제 취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는 가공하지
아는 원래 날 것 그대로, 그래서 raw data라고 얘기를 해요. RAW에서 raw data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게 우리가 분석해서 통합돼서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부르고요. 예,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인포메이션을 좀 더 특화시켜서 이 정보들이 더 분석해서 올라가면 그게 널리지가 됩니다. 지식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분석 기법들이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처리되는 거는 뭐 이거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만들어서 의사결정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때 결국은 그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실제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정보들을 제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파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화 시키는 거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올랩이라든가 뭐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합쳐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매출액 정보를 합쳐줘서 지역별로 나누기만 하면 이런 정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MIS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들 내장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MIS 정보들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분석한 정보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PS 정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파트들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거래 처리 시스템은 우리가 프로세스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문 처리 프로세스다 그러면은 이 각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그죠? 요게 하나하나의 업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업무들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이런 업무들과의 프로세스들이 쭉 연결되도록 설계가 된 시스템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그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TPS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가장 밑에서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뭐 급여 TPS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요약 정리해서 올라가서 분석해주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화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말보다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방법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실제로 분석만 다루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를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부르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쪼개보면 간단하게 이제 정보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정보화 시켜주는, 관리해주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MIS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Decision Support System 이렇게 부르고요. 중역 지원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MIS는 우리가 TPS, MIS, DSS 이렇게 구분할 때 쓰는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의 경영정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기업에서 큰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름이 쓰여서 그러기는 한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전체적인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좀 나눌 때 중간 관리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MIS다. 이렇게 좀 그 작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여러분들 넘어가시나요? 제가 이제 보는 거에는 PPT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넘어갔네요. 오늘 좀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어저께 그 상황 아시죠? KT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네트워크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됐죠? 우리 정보통신 시간에 배웠죠?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디도스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가면서 해킹했다 뭐 많은 얘기가 나오죠? 혹시 어저께 얘기 들었던 뉴스 기사들을 이해하셨던 분들이면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아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TPS 거래 처리 정보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묶어서 보고서화 시키죠. 제일 끝에 보면 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보고서 보이시죠? 결국은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각각의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거라면은 이런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온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매일매일의 데이터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MIS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나온 이 보고서는 거의 자동화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은 월말 보고서, 이런 게 있어요. 주간 보고서, 월말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매일 또는 매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들을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다 거의 제공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TPS 만들어지면 TPS를 이용해서 MIS 정도까지는 다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기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꼭 매일매일 그 루틴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들은 이런 MIS 시스템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MIS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약 정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약 정리가 돼서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던 루틴한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갑자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일상적인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MIS 아까 전에 봤던 거는 MIS는 이미 루틴하게 정해진 그런 이제 분석이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DS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까지는 아마 구축이 좀 어렵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조합을 다시 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DSS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중역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고위 관리자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대시보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한 정보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예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대시보드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하나 캡처해 갖고 왔는데 실제로 중역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중역 지원 시스템, 최고위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다 일일이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취합되고 정리 요약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관리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죠? 중역들은 이제 그런 관리에 대한 지표들을 쭉 보면서 그 지표들을 우리가 화면에 띄워놓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숫자와 그림으로 딱 보여줘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ES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능적으로 구분했던 방법도 봤고요. 계층적으로 구분했던 것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제 ERP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큰 틀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기업 내부에서의 각각의 기능적인 구분 또는 계층적인 구분을 봤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큰 틀에서 보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ERP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은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시스템을 통합해서 우리가 ER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RP는 여러분들 PPT 있으면 PPT를 같이 보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왔네요. 오늘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PPT가 너무 늦게 넘어가는데요, 지금. 그죠? 좀 문제가 있네요. 특히 그래픽 쪽이 많이 안 넘어가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하고 우리가 산업가치사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기를 했죠. 산업가치사슬은 우리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산업에는 공급업자가 있고 내가 예를 들자면은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 회사가 있고요. 우리 회사의 정보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업체의 정보 시스템이 또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고객 정보가 있는데 이 고객 정보는 개인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매상 또는 소매상 또는 뭐 매점, 점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요 고객 파트 쪽에 정보가 있고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쪽에 SCM 측면에서의 파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RP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존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E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네임을 하면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업의 전체에 갖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자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시스템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부를 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ERP, SCM, CRM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산업가치 사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그래서 니네 기업에 ERP 뭐 써? 그러면 뭐냐면은 니네 기업에서 어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TPS 뭐 DSS 이런 시스템 또는 회계 정보 시스템 뭐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포괄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세트로 관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ERP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기능적으로 보면 생산 시스템, 인사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관리해서 만들어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죠. 우리 기업에 인사 시스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인사 시스템도 있고 회계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다 통합돼야 되는데 그 통합된 시스템을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층 시스템 중에서 TPS, MIS 이런 시스템이 같이 한꺼번에 같이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ERP 시스템은 우리 기업에 있는 시스템들이 기능적이든 아니면 계층적이든 다 통합돼서 하나로 정보를 관리해.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여기서 관리 대상은 정보입니다. 데이터들이 하나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관리가 돼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ER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판매, 제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기능적인 구조 또는 계층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ERP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기업 내부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기업 내부 시스템들은 이런 기능들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니까 통합된 ERP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듣는 얘기가 더존이라는 중소기업들은 더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존이다 그러면 이제 더존 ERP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존 ERP를 구매해서 보면 그 안에 인사, 회계, 뭐 생산, 뭐 유통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우리가 구매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ERP가 있으면 우리 회사의 ERP면 그 ERP에 대응하는 다른 회사의 ERP도 있겠죠, 당연히. 회사들마다 ERP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의 ERP가 있으면 그 ERP 중에서 요쪽 파트하고 요쪽 파트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말하자면은 다른 회사, 공급업체에서는 판매 시스템하고, 그죠? 공급업체의 판매 시스템 또는 재고 시스템하고 우리 회사의 재고 시스템 또는 물건, 이제 부품 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야 될 거예요. 서로 간에. 그죠? 근데 서로 다른 시스템이 맞물려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ERP 시스템하고 SCM하고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링크 시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같이 링크 시켜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만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 서로 우리 부품 업체와 우리 업체 간의 그 부품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 주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SCM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객 측면이 아니고 고객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회사의 고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쪽에서 보면은 이 CRM이 우리 고객이 되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CRM 시스템은 이제 개별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우리가 고객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고객 측면에서.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ERP 시스템은 우리 회사의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보고요. SCM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객 쪽하고 고객 관리, 부품 관리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CRM은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고객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죠? ERP 시스템은 우리 내부 통합 시스템, SCM은 고객 관리 시스템, CRM은, 죄송합니다. SCM은 공급업체 관리 시스템, CRM은 고객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